뉴스 오늘 매주 화요일은 인천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전 인천광역시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인천 포커스 교통 이슈부터 들여다볼 텐데요. 예.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입니다. 예. 재물포 르네상스 유정복 시장의 야심찬 공약인데 이거의 성공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인천시의 계획이 나와서 주목이 됩니다. 예. 우선 교통망 확충 계획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데 예. 좀 나눠서 보면 일단 원도심 철도 확충에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재물포 르네상스가 결과적으로 뭐 유정복 시장의 제1호 공약이고요. 상당히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원도심인 중동구 지역 내 이제 도로, 철도,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는 11가지 방안을 내놨어요. 그 11가지 방안인데 뭐 전부 다 재물포 르네상스 중동구를 이제 통과하는 거고요. 뭐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들도 한번 그 본인 동네에 뭐가 생기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1가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월판선 인천전 연장이고요. 월판선은 이제 월곶 그리고 판교까지 가는 이제 연장선이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인천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가 이 제2공항철도 건설. 그리고 세 번째가 경인 전철 지하화죠. 지금 지상으로 돼 있는 거를. 그리고 네 번째가 인천 지하철 3호선 추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부평 연안 부두선 트램. 그리고 여섯 번째가 숭인 지하차도와 연결도로 개설 공사. 일곱 번째가 제4 경인 고속화도로. 그리고 여덟 번째 북성포구 월미도 연결도로 설치 사업. 그리고 인천 도로망 구축 계획 연구 용역. 그리고 열 번째로 이제 월미 공영 주차장 확충과 그 11번째 신포독 공영 주차장 확충을 발표했습니다. 네. 인천 지하철 3호선 얘기는 참 반가운 소식인데 사실 경제성이 좀 낮아서 좌초됐던 인천 순환 3호선 이게 재추진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재추진되는 건 아니고요. 민선 7기 박남춘 시장 때 타당성이 안 나왔어요. 아까 말씀대로 0.3밖에 안 나와갖고 미식감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한 0.7 정도 돼야지 이제 시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비밀 언덕이 있는데 0.3밖에 안 나와갖고 타당성 조사에서 완전히 끝났었죠. 근데 민선 8기 이제 유정복 시장이 이제 제 3호선 인천 도시철도 3호선을 재추진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바로 다시 또 타당성 조사를 하면 저번처럼 이제 타당성 조사가 이제 PC값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나눠서 했어요. 구간을 나눠서 이제 가장 유력 검토는 이제 송도 국제도시에서 중동구를 거쳐 청라 국제도시와 검단 도시를 잇는 구간이고요. 인천시는 재물포 르네상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이거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3호선 전체 노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편 가장 현실 가능한 가능성이 높은 노선을 먼저 추진해 인천 3호선 사업에 마중 사업으로 좀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철도도 그렇고 도로도 상당히 중요한데 원도심과 전국을 빠르게 연결하는 도로망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청사진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이 일일 생활권인데 상당히 철도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판선이 있어요. 월판선으로 가면 월곡에서 인천역까지 송도에서 인천역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면 아마 가운데 이제 광명역이 있습니다. 광명역을 타고 이제 경강선이라고 하죠. 강릉까지 갈 수 있는 KTX를 탈 수 있고 인천만이 지금 KTX가 없습니다. KTX가 없는데 2025년 말에 내후년 말이죠. 2025년도 말에 부산까지 2시간 29분대 그리고 목포까지는 2시간 10분 정도의 일일 생활권 KTX를 탈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 안산을 연결하는 건설 사업 여기에도 속도가 붙을 거라는 것 같은데요. 예, 인천 안산 고속도로만 지금 착공 자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2순환 고속도로에서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대안을 좀 찾으려고 인천경제청 또 인천 또 IPA가 대안 노선을 찾기로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어요. 왜 안 됐었냐면 이 구간이 인천 안산 구간이 람사르 습지가 있습니다. 람사르 습지가 있다 보니까 인천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21년도에 인천에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면 이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노선을 도출했는데 예. 인천 항만공사에서 또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또 의견을 또 제시하면서 인천 항만공사의 대안 노선은 인천 국제 여객 터미널 또 하버 브릿지의 용지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해갖고 그 노선 결정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 제2 순환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국가 간선망을 구축해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접근성을 높이고 또 경기 김포 시흥시의 교통 수요를 또 충족하고 또 서해안 영동 고속도로의 상습 정체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는 데 목표였는데 이번 업무 협약으로 그동안 표류했던 인천 안산 고속도로 공사가 조속히 재개될 것은 물론 또 송도 국제도시 교통난 해소 접근성 그리고 IPA 또 골든하버 투자 유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네. 향후 세 기관이 대안 노선을 만들면 국토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네. 자, 인천 포커스 이번엔 용현 하객 1블록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용현 하객 1블록 도시개발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소란스러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사업은 미추홀구 동양제철 화학이라고 있었죠. 네네. 폭발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하객 정션까지 있는데 양쪽으로 이제 주택가 아파트들이 많이 서 있어요. 네. 그 부분을 하고 내년에 아마 3,700세대가 입주하고요. 전체적으로 미니 신도시급 1만 7천 세대가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미니 신도시급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여러 문제가 있는데 우선 소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2경인고속도로가 소음이 많죠. 분진도 분진도 많고 왜냐면 맨 처음에는 제2경인고속도로가 하루에 일일 통행량이 한 5만 7천 대 정도 돼요. 예. 연간 한 210만여 대 되고 그러면 상당히 많고 또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나 분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 그 시행사에게 대심도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하 50m를 파고 네. 지하를 하라는 거죠. 근데 하객 정션부터는 이제 인천대교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하 이후부터는 지하가 힘들기 때문에 능해 IC부터 하객 정션까지가 이제 지하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입주 예정자랑 사업 시행자가 행정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네. 시행사가 그 행정처분을 전격 수용하고 행정 심판을 취하하면서 지하하기로 이제 전격 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음 문제가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예, 소음 문제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 대책도 필요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죠. 네. 거기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장밋빛 부분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분양사에 그러다 보니까 5개 이제 교통 대책 중에서 1개만 돼 있어요. 네. 1개가 결과적으로 아암로 사거리 입치한 남북 방향 지하차도에 불가항으로 나오고요. 4가지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저번에가 이제 독백길 1.6km를 6차로에서 10차로로 이제 건설하는 건데 네. 이 부분도 이제 2020년 8월 착공해서 2024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간선도로 정비사업조차 이제 첫 입주가 내년 3월인데 그때까지 공사를 마련하지 못하는 거고요. 철도와 대중교통 사업은 인천시의 정책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착공한 수인선에서 하객역 신선 사업은 본선 구조물과 통과역 등 1단계 공사만 준공한 채 멈춰서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인천시와 코레일의 이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운영 손실분 부담이 주체가 DCR에 있다 그러고 코레일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 있다고 그래갖고 하객역 운영 관련 협약서 체결하기 위한 그 협약서도 벌써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트램 사업이 있는데 트램 사업 자체는 이제 저번에 기획재정부에서 거기서 반려가 된 사업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트램 사업에서도 5순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하더라도 상당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네. 인천 포커스 이제 인천국제공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드디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는군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 제19 이제 터널을 뚫고 나와서 네. 아마 인천공항이 아마 8분기 만에 이번에 흑자가 되는 것 같아요. 4분기 동안 1조 9천억의 이제 영업 손실이 났는데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코로나19 그늘을 뚫고 나온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참 모두들 한 마음으로 비상하는 날들만 남았으면 좋겠는데
오가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예. 기내에서 실탄이 발견돼서 백발이 발견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충격을 줬는데 예.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기내에서 이제 백발이 발견된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 검색대에서 발견됐다고 수험을 그랬죠? 검색대에서 예, 이제 예. 그 워싱턴에서 들어왔던 그 몽골인이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 울란바토르로 가려고 해갖고 이쪽으로 이제 환승을 하는데 인천공항에서 네네. 수험을 검색대에서 걸린 거예요. 저 사격 연습하려고 샀다고 면서요. 그리고 근데 결과적으로 예. 그분이 어떻게 미국 시민권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미국은 이제 총기 구입이 좀 한국보다는 예. 편하니까. 그리고 항공기에는 또 화학육, 총기 실탄, 도검류들을 이제 소지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네네. 환승장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제 나오지 않아서 예. 발견을 못한 겁니다. 환승장 엑스레이 모니터는 가방 내부 물품을 보여주면 이제 폭발물과 액체류만 자동 검색하고 예. 권총이나 실탄은 표시해주지 않아서 인천공항 자회사 보안검색 요원이 네. 육안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인천공항공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2026년까지 검색 기능 강화하기 위해서 CT, 엑스레이, 3D 장비를 도입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공항 활주로의 외곽 담장을 넘어서 도주한 외국인도 논란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참 어이없고 네. 좀 영화 같은 일이 생긴 거죠. 예. 카자흐스탄 두 친구인데 네. 18살, 21살 친구예요. 상당히 어린 친구들인데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와서 이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우리 쪽에서 그 공항에서 입국 불허를 냈어요. 입국 불허를 내니까 송환 대기실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카자흐스탄 또 다시 넘어가려면 송환 대기실에 있다가 이제 출국장으로 넘어갔는데 출국장에서 1층 유리창을 깨고 그 사활주를 넘어서 3.6m 담벼락을 넘어서 안산 갔다가 대전을 갔는데 5시간 만에 이제 20살 그 카자흐스탄 친구는 검거가 됐고 18살짜리 친구는 어머니가 와서 이제 자수를 회유를 해서 자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민주노총 인천 지역 부분은 출국 대기실을 좀 직원을 충원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또 법무부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 해당 직원은 대기실 관리와 외국인의 탑승구 인솔 역할을 하는데 인솔 후에는 출국장에서 이제 면세점이나 이제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업무 조정 이제 사각지대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갖고 월급이 또 최저임금 수준이라서 채용 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어 충원이 안 되며 법무부는 또 법 개정을 통해서 대기실을 나간 외국인 관리를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천 포커스 박성민 전 인천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